안녕하십니까? 다문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칠성줄 공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과연 칠성줄 공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는 칠성줄 공줄이 세다, 조상에게 빌어야 된다, 그래야 도움을 받는다 라는 말을 많이 듣죠. 하지만 무당들이 그 말은 하는데 왜 그렇게 나는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는 시간이니까 앞선 영상에서 몇 번 주제로 다룬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들어보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칠성줄 공줄이 세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 제가 시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은 많이 듣는데 과연 이 말이 어떤 말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상담을 받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본인은 조상의 은덕을 많이 입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이죠.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는 과학적으로 아버지의 정자,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태어나죠. 하지만 저는 무당이고 조상을 알아주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말을 하자면 우리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조상의 은덕으로 태어난다. 자, 그럼 당신은 왜 칠성줄 공줄이 세게 태어났냐? 이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막 자기를 원망을 해요. 자기가 어떻게 잘못된 것 같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하지만 저는 본인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조상들을 욕해라 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우리 집안이 웃대에 올라가면 가세가 힘들어서 아니면 자손을 잘 보지 못해서 우리 조상들은 물 떠놓고 달 보면서 많이 빌었어요. 누구에게? 그 웃대의 조상들에게. 그런 조상의 공덕으로 인해서 그 웃대의 조상들이 이 사람의 소망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기울었던 가세가 다시 일어나고 끊어지려는 대가 이어지고 그렇게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그렇게 조상들의 은덕으로 내가 태어났는데 중간에 그 언어대에서 조상 그게 뭔데? 조상이 뭐라고? 하면서 조상에게 비는 것을 그만둔 거예요. 근데 조상의 입장에서는 아 이것 봐라.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도와주는데 인제 와서 먹고 살만하다고 인제 와서 편하다고 우리를 안 찾아? 좋아. 그러면 니네 후대 중에 하나를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이런 팔자가 생기는 거거든. 즉 이런 팔자로 태어났다고 하면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 조상들 중에 어느 부분에서 잘못을 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조상을 욕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칠성줄 공줄이 세다라는 말을 하면 엄연히 무당과는 다른데 본인이 무당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칠성줄 공줄이 센 사람들은 인덕보다는 신덕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무당과는 다르지만은 한 가지의 공통된 것이 조상이란 개념이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런지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 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칠성줄 공줄이 센 사람은 인덕보다는 신덕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무당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죠. 자,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당이든 칠성줄 공줄이 센 사람이든 일반인이든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다? 사람이라는 공통점으로 태어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청진기를 1차적으로 되어봅니다. 그 1차적인 청진기를 되어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당과 일반인. 이렇게 나눈 것이 1차적인 진단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즘에 무당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두 개로 나눠버리고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청진기를 대어봅니다. 이렇게 말이죠. 1차적으로 무당과 일반인을 나눴다면 여기서 한 번 더 2차적으로 청진기를 대야 됩니다. 일반인은 일반인으로 분류가 됐다면 여기서 볼 게 없고요. 어떻게?
무당 중에서도 그냥 오리지널 무당이냐 아니면 칠성줄 공줄이 센 사람이냐, 이 두 개를 나눠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제가 기침을 막 해요. 콧물도 흘리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을 때 이 1차적으로 무당이냐 일반인이냐 나누는 단계가 저는 초기 진단이라고 봐요. 자, 초기 진단에서는 이 사람이 감기일 것 같다, 아니면 잠시 환절기 때문에 잠시 겪는 증상이다, 이렇게 나누겠죠. 근데 나눠 감기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조금 더 이상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합니까? 엑스레이를 찍죠. 요게 2차적인 진단이에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나오는 게 똑같이 폐가 아픈데 그냥 감기인지 암인지 나오게 되죠. 그러면 감기 같으면은 어떤 처방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감기약을 처방을 하죠. 근데 암이라면은 암을 진단할 수 있는 더 큰 병원에 소견서를 써주고 그쪽으로 보내죠. 저는 우리 무속에서도 이 두 번째 진단이 한 번 더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 본인이 무당이라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여기서 한 70%는 칠성줄 공줄이 센 사람이라고요. 즉 100명 중에 3명이 무당이고 나머지 7명은 칠성줄 공줄이 센 사람인데, 그 앞전에 무당이 이것을 2차적인 것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해결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다음 장에서는 왜 무당들이 1차적인 진단을 가지고 확정을 짓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무당과 칠성줄 공줄이 센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원인에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린다. 그리고 두 번째,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린다. 어떤 것이냐? 어떤 존재가 보이고 말이 들린다. 그리고 세 번째 있죠. 당신은 칠성줄 공줄이 세고 그래서 조상에 많이 빌어야 되고, 특히나 많이 듣는 게 니는 스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절에 가서 많이 빌어라. 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칠성줄 공줄이 센 사람과 무당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조상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즉 인덕보다는 신덕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앞에 장에 설명을 드렸죠. 조상들에게 공덕을 받고 그 공덕으로 일어난 집안인데 중간에서 그 대가 끊겨서 이런 팔자로 태어나다 보니까 조상이 알아달라는 이유에서 직이란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이거는 앞선 부분과 같이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는 누구나 다 같이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사람들 속에서 내가 인간으로서 대접받고 도움을 받고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무당과 칠성줄 공줄이 센 사람들의 제일 큰 공통점이 사람 속에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한 번 더 말을 하자면 인덕보다는 신덕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조상이 많이 이 사람 앞에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무당집에 가면 조상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축구로 따지면 우리 무당들은 레드카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칠성줄 공줄이 센 사람들은 뭐냐? 레드카드가 아니고 경고인 옐로우 카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왜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무당팔자인 사람들은 아까 전에 말을 했죠. 조상의 은덕으로 일어난 집안의 사람들은 같은데, 여기는 너무 오랫동안 그 공덕을 몰라주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무당이 나는 거고요. 칠성줄 공줄이 센 사람은 조상이라는 똑같은 명목으로 집안이 일어났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사람이다. 즉 여기서 한 번 더 넘어가게 되면 이 밑에서는 반드시 무당이 나온다. 이 말은 뭐냐면, 앞선 시주단지 영상을 보면 한 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시두단지를 모시는 사람들이 바로 칠성줄 공줄이 센 사람들이라고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 강의에서 제가 그러죠. 칠성줄 공줄이 센 사람이라서 내 조상을 알려고 시주단지란 걸 받았는데 내가 받아놓고 조상을 잘 알아주면 절대로 밑으로 이런 조상의 기운이 대물림되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무당들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무당이 나는 거고요. 만약 그 영상을 안 보셨다면 한 번 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중에라도 한 번 더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러면 공통점만 있냐? 분명히 차이점도 있겠죠. 자, 그 차이점을 알아야지 무당집에 가서 너는 무당이라는 판단을 받았을 때 무당이기 전에 나는 그냥 칠성줄 공줄이 센 사람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겠죠. 즉 레드카드가 아니고 경고카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인지를 하겠죠. 자, 그럼 쉽게 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 다른 사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다. 즉 내 삶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들리고 느낌을 받지만 타인, 즉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엄연히 사주와 팔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손님이 와서 이 사람의 무당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분명히 반드시 뭘 다시 보냐? 아버지 사주와 어머니 사주를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칠석줄 공줄이 센 사람이 오더라도 저는 반드시 자기 부모의 사주를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런 내가 이 사람이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내 마음대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부모의 사주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 사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는 점사의 방식에서는 사주가 엄연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한 가지, 본인이 지금 칠성줄 공줄이 센 사람으로 말을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만덕도량에 상담을 받으시면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서 결정을 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칠성줄 공줄이 센 사람이라고 판단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저는 단 한 가지로 말합니다. 뭐냐면 조상을 알아주었다고 무당과 비슷하게 살지 않아도 되면 일반인처럼 살면 된다. 왜냐? 첫 번째가 앞에도 말했다시피 분명히 사주와 팔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 분명히 무당의 조상과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반인처럼 살아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무당들도 저한테 신방구슬해서 무당길에 들었으면 기도나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는데, 왜냐? 신방구슬한 게 뭡니까? 내 조상을 찾아주는 행위인데 조상을 다 찾아줬는데 다시 기도를 통해서 뭘 받아라? 그러면 내가 일을 안 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근데 더더욱이나 칠성줄 공줄이 센 사람인데 조상을 알아줬다고 무당처럼 살아야 된다? 그는 더더욱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겠죠. 내가 칠성줄 공줄이 센 사람인데 무당이 되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원래의 팔자가 아니기에 원점으로 돌리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앞에 칠성줄 공줄이 센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한 차트가 있죠. 바로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잘못 잡았어요. 일반인이란 길로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잠깐의 실수와 오판을 해서 무당이란 길을 잘못 잡았어요. 근데 이 길을 잡았는데 내 사업 방향과 맞지 않네 라고 하면은 다시 돌아와서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제일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잘못된 길을 들어왔는데 내가 지나온 게 너무 아깝고 내가 거기서 투자한 게 너무 아깝다고 그 잘못된 길을 알지만은 계속 그 길로 가버리면은 결과는 뭐가 돼요? 부도죠. 안 그래요? 근데 중간에 내가 들어온 게 아깝고 지나온 시간이 아깝더라도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다시 돌아간다면 부도는 안 나겠죠. 그리고 내 원래 길을 찾았기 때문에 여기서 까먹은 모든 것들이 만회가 되겠죠.
자,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디 목표점을 입력하고 내비를 통해서 가면은 길 안내를 하죠. 근데 우리가 가다 보면 갈림길이 이렇게 나오면 오른쪽을 가리키는데 내가 순간의 실수로 왼쪽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내비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것도 내가 모르고 지나쳐 가면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가장 최단거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가신 이 길로 가면 먼 길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해주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다음 안내에서는 똑바로 가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 경고를 들어도 쭉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 다른 곳으로 가게 되겠죠. 즉, 내 조상이 나의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조상들은 이쪽으로 가라 했지만 내 선택으로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조상들이 화내는 게 기다려줍니다. 왜냐? 다시 돌아올 기회는 많으니까. 하지만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은 그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일이든 간에 내가 잘못 갔으면은 되돌릴 시간은 반드시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마저 놓치게 되면은 나락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칠성줄 공줄이 센데 내가 무당의 길로 잘못 들었다. 그러면 다시 일반인으로 가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이까지고 충분히 설명을 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나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후에 추가된 영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모르겠다 그러면 앞에 시주단지 영상도 한 번 더 봐주시고, 왜냐 이번 영상에 칠성줄 공줄과 연관된 부분이 많으니까 이 영상도 한 번, 두 번 더 돌려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